제가 지난 7년간 연구해온 이 거래 기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박싱을 할 수 없으면 아예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노다 김영입니다. 선물 거래를 만일 저 앞에 배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거래소 화면에 트레이딩 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도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작도를 하는 법은 사실 알고 나면 아주 쉬운 겁니다. 이 작도를 통해서 박싱하는 법을 알고 나면 이걸 활용해서 현물 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현물 거래도 괜찮다라고 하면 선물 거래로 들어가서 1:1 선물 거래를 해보세요. 물론 이 박싱을 하고 나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저희 서적에 있는 KY 로직을 조금 연구해서 그 로직대로 박싱하는 방법을 스스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본 화면에 가면 이쪽에 작도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작도 도구를 들어가면 이렇게 줄 긋는 거라든가 글 쓰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 번씩 다 클릭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리존털 라인이라고 해서 가로줄 그리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가로줄 하나만 딱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복사시켜 가지고 500불 단위로 쭉쭉쭉쭉 그리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익숙해지면 1000불 단위는 좀 굵은 줄로 그렸죠.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간격을 하나의 이것을 리턴 벽이라고 합니다. 전문용 리턴 라인. 작전 라인이기도 하고 리턴 라인인데 가로줄부터 그리는 방법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죠. 그 다음 세로줄 그리는 방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줄 하나당 이것이 작전 라인이 됩니다. 박싱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박싱을 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불 이하일 때는 여기가 100불 단위가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반대로 100,000불 이상 넘어가면 이게 1000불 단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죠. 가격에 따라서 이게 이 리턴벽이라고 1R이라고 되어 있죠. 이 리턴벽은 500불 단위입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 100,000불이 돌파되게 되면 이 간격은 1000불 단위로 그려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도구에서 버티컬 세로줄 하나만 그려가지고 복사해서 이렇게 옮긴 건데 여기서 빨간 줄은 24시간 간격, 하루 간격이죠. 그리고 이 파란 줄은 12시간 간격으로 그린 겁니다. 박싱이라는 것은 박스를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위로 상단 하단은 가격 등락폭을 얘기하고 또 좌우 간격은 시간 간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그리는 것을 박싱이라고 그러죠. 이 박싱을 할 수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게 되면 가로줄과 세로줄이 지금 완성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 7년간 연구해온 이 거래 기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장세가 어떤 장세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세를 모르고는 박싱할 수도 없고 박싱을 할 수 없으면 아예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선을 그어 있죠. 이 사선을 그은 것이 제가 만든 가격 등락폭을 체크하는 사선으로 활사선이라는 용어를 편의상 쓰고 있습니다. 이 활사선이 뭐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가격 등록폭이 얼마일 때 기준이냐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이 소형 활사선은 3% 간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3% 간격에 상향으로 그렸죠. 반면에 거기에 배가 되는 것을 중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6%입니다. 가격이 6% 간격이 벌어졌다. 이것을 중형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또 2배가 되면 12%가 되는데 그 12% 활사선을 대형 활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형 활사선에서 좀 더 3%만 더 얹으면 초대형 활사선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만 계산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래에서 계산할 때는 그냥 1.03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준이 틀리죠. 위에서 3%면 쭉 내려와 버리겠죠. 길이는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계산할 때는 3%보다는 좀 작은 값을 줘야죠. 이렇게 해서 약간 조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선을 긋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활사선을 통해서 상승세나 하락세로 가는 시그널을 갖게 되고, 그 시그널에서 어떤 특정된 경우에 상승세다, 하락세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됐고, 또 반면에 그 상승세와 하락세 사이에 15% 간격에 저는 조정 구간이라고 했죠. 이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초보자들이 거래할 것이냐 할 때 바로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박싱에서 보면 되겠지만 이 선에서 내려오면 요 라인에 닿겠죠? 이 라인이 거래하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거래하는 시작점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 거래를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초보자든 고급자든 쉬었다가 거래를 하려면 다 이 룰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때 박싱을 해서 거래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려갔다. 오히려. 그럴 때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럴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대책이 바로 KY 거래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활사선 친 걸 가지고 실제로 박싱은 어떻게 했는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금 현재 중형 활사선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하는 점이다. 이것은 초보자에서부터 고급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초보자는 여기 해석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초보자는 여기에서부터 초대형 박싱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타 거래자들은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거래되겠습니까? 이 박스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단타 거래자들은 거래하는 방법이 좀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초보자시니까 초보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서 이것을 이 빨간 화면을 롱 포지션에 진입했다. 즉,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박스를 쳤는데 사실은 해보니까 거꾸로 내려가서 여기서 거래돼 버려서 손해를 봤습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색 부분이 지금 현재 이 박스의 롱 박스의 바로 보험 박스라는 것입니다. 용어는 좀 익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놔두면 이만큼 손해볼 걸, 이 3번만큼 손해볼 걸 여기서 막은 거죠. 손해를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것은 로직에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그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계산이 이미 돼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초보자들은 여기서 한번 손해를 봤으면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거래를. 초보자 앞에 여기서 들어가는 로직은 없거든요. 자,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초보자가 아니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들어갔듯이 여기서 다시 롱 포지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초보자는 이렇게 손해보면 12시간을 거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초보자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손해가 계속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원보험 박스가 이걸 수리 청산됐다 그러는데, 청산돼 버리면 12시간을 거래를 하지 못하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12시간이거든요. 여기서는 포지션 진입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12시간 이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진입 포인트는 대표적인 게 활사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판독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여기가 판독 박스가 설치된 곳인데 여기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판독 박스 설치해서 여기서 숏 포지션 들어갑니다. 판독 박스라는 것은 뭐냐? 24시간 동안 이 가격이 횡보했다는 뜻입니다.
그 횡보한 것을 찾아내는 박스다. 근데 지금 그것까지 이해하기는 힘드니까 일단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숏 포지션으로 여기서 요만큼 이익을 보고 나온 거죠. 아까는 3칸 손해봤고 이번엔 3칸 이익을 봤죠.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거래가 이렇게 끝났을 때 고급자는 바로 거래하겠지만 초보자는 여기서 거래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는데 이 경우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좀 쉬었죠. 쉬다 보니까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박스를 쳐서 또 여기서 4칸을 먹죠. 4,500분을 기준으로 해도 2,000분이면 약 5% 정도 먹은 거네요. 이런 것은 초보자, 왕초보자만이 초보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왕초보라고 하는데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왕초보는 이런 것도 거래 안 합니다. 왕초보는 상승세나 하락세에서만 거래하고 이 기간은 아예 거래를 안 하죠. 능력이 없으니까. 배움이 없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다 박싱을 했었죠. 이 박싱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법이고 로직이고 하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배우기 힘들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박싱을 해서 요 빨간 테두리가 쳐졌다는 것은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예, 수익을 받고 또 여기서 박싱, 여기서 포인트로 들어가서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간 손해봤겠네요. 까만 것이 있으면 손해본 겁니다. 손해봤다가 다시 바로 거래하지 않고요. 12시간 거래를 못하고 다음에 포인트가 여기죠. 여기가 다시 여기서 숏포지션 들어가라 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거래하고 이거 조정 구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상승세와 하락세 사이의 구간. 이것을 대조정장세라고 합니다. 이 대조정장세 안에 6개의 거래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초보자는 이 2가지 기법만 사용해서 거래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배울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간 묻어두겠다 하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거래하겠다든가 초보자급의 거래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본격적인 단타 이렇게 거래를 하겠다든가 어떻게 하더라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박싱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박싱을 하는 것을 배웠다. 그 정도 선에 그치고 여러분들은 일단 현물 거래부터 해보세요. 이 박싱을 이용해서 현물 거래부터 해보시고 그 다음 되겠다 싶으면 1:1 선물 거래를 해보세요. 현물 거래와 같은 거 아닙니까? 1:1 선물 거래니까. 1:1 선물 거래라는 것은 현물 거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요? 바로 내려갈 때도 번다는 거죠. 숏 포지션에서도 돈을 번다는 거죠. 그것만 우선 1:1로 위험하지 않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기법들을 좀 배우시고 이제 확실하게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장기 투자하시고 또 상승세 하락세만 나는 거래해보겠다는 장기 거래자들도 거래해보시고 또 나는 이 조정 구간에서 요 2가지 보합세 정도는 내가 거래할 수 있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거래를 해보시고 여기까지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단타 거래를 하고 싶든 초단타 거래를 하고 싶든 제 책에 다 있으니까 그건 스스로 연구해가면서 해도 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KY 선물거래 기법에 박싱하는 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